이호근 매니저와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의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트럼프 트레이드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또다시 신저가를 기록했고 코스피는 2,570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요즘 부진한 장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호근 매니저와 또 전략 챙겨봐야겠죠. 그에 앞서서 먼저 큰 수익 낸 종목이 있어서 리뷰 기업, 수익률과 추가 전략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리뷰 종목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스템 캐몬부터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매수한 코아스템 캐몬이 수익률 6%를 달성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매니저님? 네.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임상 3상 곡 종료 10월 달에 있을 거고 또 여기에 따른 앞으로 이제 신약 관련 스케줄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잊을만 하면 계속 이제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를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임상 결과가 이제 FDA 승인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주가의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는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이 앞에 전고점이 돌파가 됐고 이제는 어느 정도 돌파 이후에 안착이 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고가의 흐름으로 주가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길게 보유해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익절가를 14,000원 정도 잡아놓고 접근하시면 아마 길게 가는데 좀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목표가는 한 17,000원 보고 계속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 코아스템 캐몬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기업은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네. 8월 13일에 소개해 주셨는데 두 달 정도 만에 지금 7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매니저님? 로체 시스템즈가 최근에 좀 조정이 좀 있었었는데요. 그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한번 다시 한번 2차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노체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유리기판 이제 과거에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지금 이제 접목이 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유리기판 이전에 또 이제 실적도 최근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미래의 성장성과 최근의 실적의 긍정적인 흐름 이런 흐름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주가에 강한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그 투자 경고가 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자 경고 기간 동안 한 2주 정도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어제 이제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시세에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초반에 막 바닥에 있을 때 아마 이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꾸준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전고점, 이게 약간의 이제 우연히 공교롭게도 이 전고점 부근에서 이 회사가 투자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충분한 오히려 이제 이 투자 경고 기간을 충분한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충분히 매물 소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앞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가의 회복 국면과 이제 본격적인 시세의 분출 국면. 그러면 지난번 여기 10,000원에서 18,000원까지 한 80% 정도 상승 여력이 나왔다면 여기서 또 한 번 추가해 80% 상승 뭐 이 정도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단기로 접근하셨다면 21,0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로체 시스템즈 들어봤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리뷰 기업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은 방산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에 매수했던 LIG 넥스원인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0%를 달성했습니다. 어제 폴란드 정부의 K방산 구매 소식이 전해지면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 앞으로 주가 행방 좀 어떻게 이어질까요?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도 한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제 LIG 넥슨의 이제 약점 중에 하나가 주가는 비싼데 최근에 좀 추가 수주가 없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요 우려를 이라크 쪽에서 이제 수주가 나오면서 말끔히 해소하고 지금 여전히 방산 쪽에서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 수주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또 이라크 말고도 뭐 쿠웨이트라던가 이런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방산주가 트럼프 트레이드주로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오늘 그 미국 시장에서 로키드 마틴이 약간의 이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한번 차익 실현하는 전략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이 회사가 지금 11월 달에 MSCI 지금 편입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편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또 수급적인 요인도 지금 LIG 넥슨의 흐름에 가세를 한다면 이 종목은 일단은 11월 정도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승 여력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네. 보시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흐름을 조금 보시면 이 종목이 일단은 이 자리가 돌파됐고 항상 이제 전고점 자리에서 이제 여기 안에 걸려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이 종목은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정도 진행되고 매물이 소화가 끝나고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증권사에서 한 3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목표가 30만 원 정도 보고 계속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뷰 종목 3기업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또 어느 섹터 주시해 봐야 할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의 펀더멘털 수급 추세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펀수추인데요. 펀더멘털 안에서는 조선, 수급에선 통신과 엔터 나왔고요. 추세에서는 방산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더 유의 깊게 볼 두 섹터 제시해 주시죠. 네, 이 중에서 두 섹터는 통신과 방산이었습니다. 먼저 통신주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통신 3사 밸류업 정책이 11월 발표를 앞두고 있죠. 통신 주주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전략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통신 뭐 전반적으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제 통신 쪽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일단 이제 성장성보다는 앞으로 이제 그 주주 환원 정책, 그다음에 이제 밸류의 매력 뭐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통신주에 딱 알맞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0월부터가 이제 12월까지는 이제 배당 시즌 들어가면서 배당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시기고 요 시기에 맞춰서 12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K 밸류업 지수에 관련된 종목 ETF가 이제 구성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통신주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이 통신주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기 그다음에 K 밸류업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 종목들 차트를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1월에는 이 통신주들이 밸류업 관련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대부분이 6% 이상 주주 수익률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이제 KT인 것 같아요. 그래서 KT가 지금 이 3사 중에서는 가장 주가가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은 지금 이제 단순하게 이 배당 주주 환원 정책뿐만 아니라 AI 쪽에 지금 상당히 정성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배당주이고 이 가치주이지만 이 AI라는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미래 성장성에도 지금 상당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맞물려서 보신다면 연말까지는 이 통신주의 신고가의 흐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흐름 보시고요. 또한 이제 통신 장비주, 5G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요거는 뭐 트럼프 과거에 이제 수혜주다 뭐 이런 지금 시장 인식이 좀 있어서
이번 그 대선 흐름에 따라서 또 5G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소외됐던 이쪽 종목들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 섹터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방산인데요. 요즘 중동 긴장감과 남북 갈등 고조되고 또 여기에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더해지면서 방산주가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기업 꾸준한 매출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방산주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단 방산주는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로키드 마틴이 한 6%인가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은 좀 방산주가 한번 쉬어갈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방산주는 단순하게 이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적과 수주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은 계속 상승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그동안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바뀐 점이 뭐냐면 각국 국가들이 지금 국방비에 대해서 지금 과거에 대비해서 2021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지출 증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방산 쪽의 그 지출이 상당히 약간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억제됐었는데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지 몰라도 각국이 다시 한번 또 방산 쪽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그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방산주들에 대한 기존에는 이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지 몰라도 이 방산 군사력 쪽에 이제 상당히 돈을 쓰는 거에 대해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국가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다음 그림 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은 단순하게 이제 펀더멘털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쪽 관련 유럽 방산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2021년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으로 계속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이제 방산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방산주들이 지금 우상향의 신고가의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하나의 주식시장의 트렌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오늘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계속 접근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장에서 로키드 마틴이 주가가 빠지면서 오늘 장에선 방산주 쉬어갈 수 있겠지만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 그리고 방산 살펴봤는데요. 그 안에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점수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8점입니다. HD현대 미포조선인데요. 조선주 안에서 나왔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뭐 실적과 수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지난번 이제 1,303원까지 한번 급격히 이제 하락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지금 환율이 1,380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수출주 쪽으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수출에 있어서 이제 가장 그 중심에는 또 조선주가 있죠. 그래서 조선주 한번 준비해봤고요. 조선주는 단순하게 이제 이번 실적 시즌 이제 종목일 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관련 또 수혜주로도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물론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지금 뭐 트럼프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선주가 다시 그동안 쉬었었는데 다시 한번 움직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현대미포조선의 가장 큰 강점은 지금 올해 목표로 했던 수주가 이미 2배 가까이 초과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주력이 지금 PC선하고 LPG선인데 요 두 선종이 지금 시장에서 좀 상당히 신조선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의 주력 성종이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 이 점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2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상승세를 탔는데 3분기 역시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을 앞두고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지난번 한번 크게 상승세를 보였다가 환율이 한번 꺾이면서 이제 조정이 자연스럽게 들어갔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환율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추가 상승, 또 실적 시즌에 실적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다시 보셔도 좋은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은 10만 5천 원에서 10만 8천 원, 목표가는 12만 1천 원, 손절가 9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HD현대 미포조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2만 1천 원, 손절가는 9만 5천 원 전략이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의 점수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6점이고요. RFHIC 나왔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기도 한데요. 통신 장비와 방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더 자세하게 어떤 포인트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RFHIC는 이제 앞에서 봤듯이 점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모멘텀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바닥에서 최근에 좀 급격히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5G를 뭐 트럼프 트레이드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과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 때 이쪽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좀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트럼프 지지율 얘기도 나오고 있고 주가가 또 오랫동안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종목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이 회사는 또 방산 쪽에 또 약간의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일단 이 회사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까지나 이제 전망이에요. 일단 삼성이 인도향 수주를 1조 정도 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국내 미국 쪽에서 이제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회사 또 하반기도 또 이러한 좀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025년은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접근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지금 딱 보시면 오늘이 121이동 평기선, 장기 이평선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정 시 저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랫동안 이제 침체 국면에서 이제 바닥을 알리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크게 갈지 조금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은 시초가 또는 13,200원, 목표가는 일단 짧게 15,000원 잡고요. 손절가 11,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RFHIC였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전략이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유의 깊게 보면 좋을 두 종목 네. 전망과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메이저님 요즘 부진한 시장 흐름 보이는 네. 만큼 더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디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4시에 그 유튜브에서 이효근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이제 대선을 준비하자. 이게 이제 제 주제고요. 대선 전후에 따라서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급심한 변동성을 잘 이겨내시려면 오늘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잘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더 자세한 전략 듣고 싶은 분들께선 이효근 매니저의 무료 방송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근의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